우연히 그대를 본 순간 우연히 그대를 본 순간 웃는 모습이 너무 황홀해 우연히 그대를 본 순간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잃어버린 옛날이. 글쎄,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 때 전공만큼 같은 길을 가진 않잖아요. 제 경우는 이제 음악 쪽으로 가게 된 거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집에 기타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버님이 기타를 못 치게 하신, 아마 기타를 열심히 가지고 놀아라 그랬으면 지금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계기라면 계기가 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시작한 거니까. 바람직한 일이죠. 지금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을 때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들려주는 음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내가 하는 음악,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만드는 음악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어떤 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현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항상 뭔가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그 다른 기타 주법을 좀 몇 년 전에 배웠거든요. 그걸 좀 연습하고 있고, 연습을 해서 완전히 제가 이렇게 제 걸로 소화시킬 정도 단계가 되면은 우리 가요하고 접목해서 새로운 걸 좀 해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이게 빨리빨리는 안 되네요, 이제는.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TV에 나오지 않으면은 음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TV에 출연하고 있는 순간보다는 TV에 안 나가고 있는 순간에 음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뒤에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아직도 이놈이 아직도 음악을 하고 있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아니면 그게 다 수도권에만 집중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벗어나면은 사실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그걸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힘이라도 이제 저도 열심히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음악하는 친구들한테도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11월 4일은 강서구청에서 강서구민을 위한 공연을 하는데, 지난 여름에 은평구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약간 좀 문화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은평구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게 된 데가 강서구청인데, 공연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울 스트링 앙상블이라고 이 클래식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협연을 해서 그분들도 한 어느 정도 분량을 하고 저는 그냥 제 노래 몇 곡 하고 또 나머지 같이 해서 클래식하고 대중음악하고 합쳐서 공연을 하게 될 거고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대신 이제 그 책을 한 권씩 받기로 했는데 한 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10권 가지고 오셔도 괜찮은데 그 책을 받기로 처음에 시작을 한 그 동기는 외국 도서관에 한국 코너를 만들어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책이 많을수록 좋겠다고 우연히 이렇게 그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럼 공연을 할 때마다 책을 한 권씩 받아서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때부터 공연할 때마다 책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권 이상 받아서 전달해 드렸고 강서구도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소극장 공연들도 몇 개 있고 12월이 공연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음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제시대부터 음악을 하셨는데 당신이 음악 하시면서 겪은 수모가 많았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래서 이 자식한테 그걸 물려주기 싫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핏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음악을 쉽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똑같이 수학을 배우는데 빨리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저는 음악을 다른 친구보다 굉장히 빨리 터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는 핏줄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음악을 하다가 그 아버지는 계속 반대를 하셨죠. 근데 몇 년쯤 지났는데 우연히 이제 아버지 책상을 어떻게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신문이나 잡지에 제 기사가 난 스크랩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반대하셨지만 속으로는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느꼈던 적은 있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님을 만족시켜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한참 연습할 때는 기타를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했어요. 요즘 이제 나이 먹으니까 조금 손가락이 아파지는데 그런 게 음악을 하는 뒤에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음악적 자산이랄까요.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자산은 많이 개성이 되고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큼 아니면 절반만이라도 북쪽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 음악적 자산에 접근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통일 말고라도 문화적인 통일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 같이 교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죠. 그게 나중에 합쳐지면 더 큰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텐데. 기타를 위해서 모든 악기 연주는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배우는 친구들은 있는데 결국 몇 년 지나서 보면은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실력이 늘어있어요. 첫째 연습, 둘째 연습, 셋째도 연습. 연습을 열심히 하시라는 말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네, 기타를 새로 배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냥 한 가지 팁이라고 할까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이제 기타를 사면은 기타가 아깝거든요. 아까워서 살살 치는데 이렇게. 아니 기타는 소모품이에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비싼 기타는 그냥 비싼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그 기타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처음엔 강하게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강하게 치고 소리를 내서 이 정도로 하다 보면은 그 강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손에 힘만 빼면 소리가 작아지거든요. 작아지죠. 그래서 연습은 가능하면 그 줄이 낼 수 있는 소리를 최대한도로 뽑아내도록 연습을 하시길 권합니다. 땅이 끝나는 곳에서 붕대 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월월 날아다니리라.